아버지가 죽었어요. 한지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울음소리도 동생 소연이의 흐느낌도 그에겐 그저 배경음처럼 느껴졌죠. 2024년 11월 3일 새벽 4시 23분. 중소기업 대표 한도윤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과의 정면 충돌이라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블랙박스는 복구 불가능 상태였죠. 지우는 병원 영안실 앞 복도에 서 있었어요.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그의 얼굴엔 슬픔보다는 공허함이 떠올랐어요. 지훈아, 아빠 얼굴이라도 보고 가자. 엄마 오미정이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그의 팔을 잡았어요. 하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었죠. 지금은 아니에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사실 그는 슬프지 않았어요. 아니, 슬퍼해야 할 감정을 느끼기도 전에 머릿속에선 이미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죠. 회사는 누가 맡지? 주식은? 부동산은?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어요. 사장님께서 너무 갑자기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사람들은 입을 모아 안타까움을 표했지만 지훈의 눈엔 그들의 시선이 보였어요. 호기심 가득한 눈빛. 이제 회사는 누가 가져가나? 유산은 얼마나 될까? 그날 밤 장례식장 한쪽 구석. 부사장 박철민이 지훈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엔 슬픔보다는 긴장이 묻어났죠. 지훈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둘은 장례식장 밖 흡연실로 나갔어요. 11월 초의 찬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죠. 회장님 말이에요. 최근 들어 이상하셨어요. 철민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어요. 무슨 뜻이죠? 회사 계좌에서 큰 돈이 빠져나갔어요. 약 50억. 지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언제요? 사고 나기 일주일 전.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철민은 목소리를 낮췄죠. 회계팀도 재무팀도 심지어 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혼자 처리하신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말인데요. 철민은 지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혹시 회장님이 지훈 씨한테 뭔가 남기신 거 없어요? 문서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지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전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하지만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죠. 50억? 그 돈이 어디에? 그날 밤 지훈은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어요. 책장 사이로 비치는 달빛만이 유일한 불빛이었죠. 그는 서랍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어요. 서류, 명함, 오래된 사진들. 아무것도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책상 서랍 가장 안쪽 작은 봉투 하나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죠. 봉투 겉면에는 또박또박 쓰인 글씨. 지훈에게. 지훈의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뜯자 안에서 USB 하나와 쪽지가 나왔죠. 쪽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어요. 내 이름으로 남겼다. 하지만 내 것이 아니다. 지훈은 USB를 노트북에 꽂았어요. 파일은 단 하나. 그림자계 자명새. XLSX. 파일을 열자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예금주 한지훈. 잔액 52억 3,400만 원. 지훈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의 이름으로 된 계좌. 그가 전혀 모르는 계좌. 거기 52억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대체 뭐야? 그 순간 방문이 열렸어요. 오빠, 아직 안 자? 동생 소연이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죠. 지훈은 황급히 노트북을 닫았어요. 응, 정리할 게 좀 있어서. 소연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오빠는 안 슬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오빠는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잖아.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멍하니 동생을 바라볼 뿐이었죠. 오빠, 우리 이제 어떻게 돼? 소연의 물음에 지우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괜찮을 거야. 아빠가 뭔가 남기셨을 거야. 그 말을 하는 그의 손엔 USB가 꽉 쥐어져 있었어요. 그날 밤 지우는 잠들지 못했어요. 머릿속엔 온통 그 숫자들만 맴돌았죠. 52억. 자기 이름으로 된 계좌.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한 줄. 내 것이 아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그건 유언이었을까요? 아니면 시험이었을까요? 지우는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그 돈을 아무에게도 말해선 안 된다는 것. 적어도 지금은.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장례식장 빈소에선 엄마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죠. 하지만 지훈의 귓가엔 아버지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어요. 내 이름으로 남겼다. 하지만 내 것이 아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지훈은 아직 몰랐어요. 그리고 그가 그 의미를 깨달았을 땐 이미 모든 게 늦어버린 뒤였죠. 장례식 3일째. 문상객들의 발걸음이 뜸해질 무렵 진짜 전쟁이 시작됐어요. 유산 분할 협의를 해야 합니다. 변호사 장윤석이 가족들을 작은 회의실로 불렀어요. 테이블 위엔 서류 뭉치들이 놓여 있었죠. 오미정, 한지훈, 한소연, 그리고 부사장 박철민까지 네 사람의 시선이 서류 위에서 교차했어요. 고인께서 남기신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윤석이 차분하게 읽어 내려갔어요. 회사 지분 60%, 시가 약 180억. 강남 본사 건물, 시가 약 120억. 아파트 세 채, 시가 합계 약 50억. 예금 및 주식 약 30억. 총 380억 원 상당입니다. 숨소리조차 들릴 것 같은 정적이 흘렀죠. 오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럼 법정 상속 비율대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배우자께서 1.5, 자녀분들이 각각 1의 비율로. 지훈이 빠르게 계산했어요. 엄마 170억, 나랑 소연이 각각 105억. 하지만 그때 철민이 끼어들었어요. 잠깐만요. 회사 지분은 좀 다르게 봐야 하지 않을까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죠. 무슨 말씀이세요? 지훈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회사는 고인과 제가 함께 일군 겁니다. 철민의 목소리엔 묘한 긴장감이 실려 있었어요. 저도 공동 창업자예요. 지분이 40%나 되고요. 그게 상속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회사 경영권 문제입니다. 철민은 지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지훈 씨가 회장님 지분 60%를 모두 상속받으면 저는 경영에서 밀려나게 돼요. 그건 아버지 몫인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건 저예요. 회장님은 최근 2년간 거의 현장에 안 나오셨죠. 공기가 차갑게 식어갔어요. 오미정이 불안한 눈빛으로 끼어들었죠. 그럼 어쩌자는 건데요? 회사 지분은 경영 기여도를 감안해서 제게 일부 양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요? 지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20%. 그러면 저도 과반 지분을 확보하고 회사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미쳤어요? 지훈이 책상을 탁 쳤어요. 20%면 시가로 60억인데 그걸 그냥 달라고요? 그냥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입니다. 철민도 물러서지 않았죠. 제가 없으면 회사는 한 달도 못 버팁니다. 거래처도 직원들도 모두 저를 따르고 있어요. 협박인가요? 현실이에요. 둘 사이에 불꽃이 튀었어요. 그때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빠, 박 부사장님. 아버지 장례식도 끝나지 않았는데. 소연아, 넌 좀 조용히 해. 지훈이 차갑게 말했어요. 소연의 얼굴이 굳었죠. 오빠,
지금 우리 뭐 하는 거야? 어른들 대화에 끼어들지 마. 어른들 대화? 나도 상속자인데?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사흘밖에 안 됐어. 그런데 우리 지금 돈 이야기만 하고 있잖아. 세상이 원래 이래. 지훈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 없어. 회사든 재산이든 지금 정리 안 하면 다 잃어. 오빠가 변한 거야. 아니면 원래 이랬던 거야?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난 오빠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난 못하겠어. 이런 거. 소연이 회의실을 나가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오미정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소연이는 아직 어려서 그래요. 사모님, 철민이 다시 말을 꺼냈어요. 제 제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건 서로에게 이득이에요. 생각해 볼게요. 오미정의 대답에 지훈이 엄마를 쳐다봤어요. 엄마, 설마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거예요? 지훈아, 박 부사장 말도 일리가 있어. 엄마, 회사가 망하면 우리도 끝이야. 180억짜리 휴지 조각 되는 거라고. 오미정의 목소리엔 두려움이 묻어났어요. 엄마는 회사 경영 같은 거 몰라. 그냥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모두 미쳤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이렇게 돼? 그때 장윤석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죠. 고인께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뭐? 세 사람이 동시에 물었어요. 정확히는 유언장이 아니라 영상 메시지입니다. 장윤석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장례식이 끝나는 날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내일이네요. 오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영상엔 뭐가 담겨 있나요? 저도 모릅니다. 봉인된 파일이라서요. 장윤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다만 고인께서 한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이 영상을 보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라고. 회의실에 묵직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지우는 주머니 속 USB를 만지작거렸죠. 아버지, 대체 무슨 생각이셨던 거예요? 그날 밤, 지우는 다시 USB 파일을 열었어요. 그림자 계좌 명세서 52억이라는 숫자,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문구. 2024년 11월 7일 오후 3시 모든 진실이 공개된다. 내일, 바로 내일이었어요. 지훈의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가 뭘 숨기신 거지?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11월의 밤은 깊어만 갔죠. 그리고 모두가 알지 못했어요. 내일 공개될 그 영상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 11월 7일 오후 3시 장례식이 끝나고 가족들이 다시 회의실에 모였어요. 테이블 중앙엔 대형 모니터가 놓여 있었죠. 오미정, 지훈, 소연, 그리고 박철민. 모두 긴장한 얼굴로 화면을 응시했어요. 장윤석 변호사가 파일을 실행했어요. 시작하겠습니다. 클릭 소리와 함께 화면이 켜졌어요. 까만 화면에서 서서히 밝아지더니 한도윤의 얼굴이 나타났죠. 오미정이 입을 막았어요. 화면 속 도윤은 분명 살아있을 때의 모습이었어요. 정장을 단정히 입고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윤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어요. 차분하고 단호한 음성.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마 제 장례식이 끝난 후겠죠. 오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여보, 미정아, 지훈아, 소연아, 그리고 철민 씨. 도윤은 한 명씩 이름을 불렀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선물을 하나 남기려고 합니다. 선물이라고? 지훈이 중얼거렸어요.
바로 진실입니다. 도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저는 30년간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람을 많이 봤어요. 수백 명의 직원, 수천 명의 거래처, 그리고 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제 가족까지.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사람은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더군요. 도윤이 천천히 말했어요. 평소의 모습과 돈 앞에서의 모습,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두 번째 모습이 진짜예요. 지훈의 얼굴이 굳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실험을 하나 하기로 했습니다. 실험?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제가 죽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기로 했죠. 도윤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어요. 회사 계좌에서 50억을 빼냈습니다. 철민이 움찔했어요. 그리고 그 돈을 지훈이 이름으로 된 비밀 계좌에 넣었죠. 모두의 시선이 지훈에게 쏠렸어요. 지훈아, 너 이미 찾았지? 도윤이 화면 너머로 물었어요. 지훈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술만 바르르 떨릴 뿐이었죠. USB는 잘 받았니? 서재 서랍 안쪽에 숨겨뒀는데. 오빠. 소연이 오빠를 바라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난. 지훈이 말을 더듬었어요. 철민 씨. 이번엔 박철민을 불렀어요. 장례식 첫날 밤 지훈에게 뭐라고 했죠? 철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회사 계좌에서 50억이 빠져나갔다고 혹시 지훈 씨가 받은 거 없냐고. 그건 웃기는 건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저 말고는 당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회계를 담당하니까요. 회장님, 그건 오해. 오해가 아니에요. 당신은 제가 죽기만 기다렸죠. 철민은 입을 다물었어요. 회사를 차지할 기회라고 생각했겠죠. 30년간 제 밑에서 일하면서 쌓인 불만이 얼마나 컸을까요? 저는 회사를 위해서 거짓말. 도윤이 단호하게 잘랐어요.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였어요. 언제나.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미정아. 이번엔 아내를 불렀어요. 오미정이 눈물을 훔치며 화면을 바라봤죠. 당신 30년 동안 고생 많았어요. 여보. 하지만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도 알고 있었죠? 뭘 알아?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는 걸. 오미정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당신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공장. 그게 부도 직전이었죠. 나는 그 공장을 살리는 조건으로 결혼했어요.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죠. 여보, 그건 부정하지 마세요.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잖아요. 도윤의 목소리엔 원망도 분노도 없었어요. 그저 담담한 사실 확인이었죠. 30년 동안 당신은 좋은 아내였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는 아니었죠. 오미정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어깨가 떨렸어요. 그리고 지훈아. 도윤의 시선이 아들에게로 향했어요. 너는 내가 가장 기대했던 아이였어. 지훈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똑똑하고 능력 있고 카리스마도 있었지. 하지만 한 가지가 없더구나. 뭔데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마음이야. 도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너는 사람을 도구로 봐.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고 아니면 버리지. 아니에요. 전 USB 찾은 다음 날 넌 소연이한테 뭐라고 했지? 어른들 대화에 끼어들지 말라고 했잖아. 소연이 고개를 돌렸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소연이는 내 동생이야. 가족이라고. 도윤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어요. 그런데 너한텐 그저 재산 나눠 가질 사람 중 하나일 뿐이더구나. 아버지. 그래서 결심했어요.
도윤이 심호흡을 했어요. 내 재산을 여러분 누구에게도 주지 않기로. 뭐? 네 사람이 동시에 소리쳤어요. 회사 지분 60%, 부동산, 예금 모든 것. 도윤이 또박또박 말했어요. 사회에 기부합니다. 안 돼. 오미정이 비명처럼 외쳤어요. 그건 우리 거예요.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이잖아요. 제 돈이니까 제가 처분하는 거예요. 도윤은 흔들림 없이 말했어요. 법적으로도 문제 없습니다. 유언장은 공증되어 있고 재단도 이미 설립됐어요. 회장님, 철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가 너무해요? 제 돈을 제가 쓰는데 회사는 어떻게 하라고요? 직원들은요? 회사는 당신이 운영하고 싶었잖아요. 이제 기회예요. 도윤이 비웃듯 말했어요. 난 내 지분 없이 처음부터 당신 힘으로 읽어보세요. 철민은 할 말을 잃었어요. 지훈아, 그리고 50이요. 도윤이 마지막으로 아들을 불렀어요. 내 이름으로 된 계좌 있지? 그것도 이미 비어 있어. 뭐? 지훈이 황급히 휴대폰을 꺼냈어요. 은행 앱에 접속하려 했지만 계좌번호 자체가 조회되지 않았죠. 어떻게? 타이머를 걸어뒀어요. 오늘 오후 2시 정각에 자동 이체되도록. 도윤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 돈도 재단으로 갔어요. 지훈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화면이 깨졌죠. 마지막으로 소연아. 도윤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너만은 달랐구나. 소연이 울먹이며 화면을 바라봤어요. 너는 끝까지 날 생각해줬어. 아빠, 유산회의 때도 돈 얘기 나올 때마다 넌 항상 아버지는 돈보다 마음을 남기셨을 거야 라고 했지. 도윤이 미소 지었어요. 이번엔 진짜 따뜻한 미소였어요. 그래, 맞아. 난 마음을 남기고 싶었어. 하지만 그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아무도 그걸 원하지 않더구나. 너 빼고는. 소연이 흐느꼈어요. 아빠, 미안해. 미안해. 미안할 거 없어. 너는 잘했어.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너에게만 하나 남겼단다. 뭘? 재단 이사장 자리. 도윤이 말했어요. 380억으로 만든 사회복지재단. 내가 운영해라. 아빠, 돈을 올바르게 쓸 수 있는 건 우리 가족 중에 너뿐이야.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도윤이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응시했어요. 돈은 사람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제 죽음 앞에서 여러분은 슬픔이 아니라 계산기를 꺼냈죠. 그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저는 그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실망했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어요. 도윤의 마지막 한마디만 남긴 채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부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시길. 뚝. 영상이 끝났어요. 회의실은 죽은 듯 고요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오미정은 테이블에 엎드려 울었고 철민은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으며 지우는 주먹을 쥔 채 떨고 있었죠. 그리고 소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복도 끝에서 그녀는 멈춰 섰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죠. 따뜻한 11월의 오후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어요. 아빠, 정말 돌아가신 거예요? 소연은 알 수 없었어요. 그 영상이 유언인지 아니면 복수인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이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것. 3주가 흘렀어요. 한도윤의 집은 텅 비어 있었죠.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있는 오미정. 그녀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엔
깊은 주름만 패여 있었어요. 테이블 위엔 법률 서류들이 쌓여 있었죠. 유언 무효 소송, 재산분할 재심 청구, 증여세 이해 신청. 하지만 모두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기각, 각하, 불가. 오미정은 서류를 집어 던졌어요. 종이들이 공중에서 흩날렸죠. 미쳤어. 정말 미쳤어. 그녀는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30년. 30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 세월이 거짓이었다고? 아니, 애초에 사랑 따윈 없었다고? 난 뭐였던 거야? 전화벨이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 한지훈. 오미정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벨소리가 끊어질 때까지 그저 바라만 봤죠. 아들. 그녀의 아들. 이제는 얼굴도 보기 싫었어요. 같은 시각. 지우는 회사 사무실에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있었던 회사. 책상 위엔 사직서가 놓여 있었죠. 한지훈 기획팀장, 2024년 11월 30일부로 퇴사. 박철민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이제 됐어요? 지훈이 차갑게 물었어요. 됐죠. 이제 당신은 자유예요. 철민도 웃지 않았어요. 자유라. 지훈이 비웃음을 흘렸죠. 회사에서 쫓겨나는 게 자유라고요? 쫓겨난 게 아니에요. 스스로 나가는 거죠. 철민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아버지 지분이 사라진 이상 당신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10년이에요. 지훈이 이를 갈았어요. 10년을 이 회사에서 일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당신은 실력으로 들어온 게 아니었잖아요. 철민의 말이 날카로웠어요. 회장 아들이라서 들어왔죠. 그게 없으면 당신은 그냥 평범한 직원일 뿐이에요. 지우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 그나저나 안 됐네요. 철민이 중얼거렸어요. 뭐가요? 52억 말이에요. 순식간에 날아갔잖아요.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왜요? 당신 이름으로 된 계좌였는데. 잠깐이나마 부자 된 기분 어땠어요? 철민이 비꼬듯 웃었어요. 지우는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가보세요. 이제 당신 자리 없어요. 철민이 손으로 문을 가리켰어요. 지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무실을 나서는데 동료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죠. 동정 어린 눈빛, 혹은 비웃음. 회장 아들이었는데 이제 아무것도 아니네. 52억 날렸다며? 진짜 바보 아냐? 속삭임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을 때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어요. 헬쑥해진 얼굴, 충혈된 눈, 떨리는 입술. 난 뭐야?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도대체 난 뭐였던 거야? 한편 소연은 아버지가 남긴 재단 사무실에 있었어요. 한도윤 사회복지재단. 문패에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380억. 그 어마어마한 돈이 이제 그녀 손에 있었어요. 하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거웠죠. 이사장님, 직원 한 명이 들어왔어요. 첫 사업 계획서 검토해 주세요. 소연은 서류를 받아 읽었어요. 독거노인 급식 지원 사업, 소년소녀가장 학자금 지원, 장애인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좋은 사업들이었어요. 분명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사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거짓말이었죠.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밤마다 꿈에 아버지가 나왔어요. 소연아, 잘하고 있니? 아버지는 항상 웃으며 물었죠. 하지만 소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잘하고 있는 걸까요? 아빠 없이? 재단 일은 보람찼어요.
사람들을 돕는 건 좋았어요. 하지만 가족은 무너졌죠. 엄마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오빠는 연락이 끊겼어요. 그녀는 혼자였어요. 380억과 함께 그날 저녁 소연은 가족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번 주 토요일 우리 집에서 저녁 먹어요. 꼭 와주세요. 오미정에게, 지훈에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연은 포기하지 않았죠.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제발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1시간이 지나고 지훈에게서 답이 왔어요. 갈게. 짧은 답변이었지만 소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엄마에게서도 알았어. 이틀 뒤 토요일 소연은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식들을 준비했어요. 불고기, 잡채, 된장찌개. 테이블에 그릇을 놓으며 그녀는 문득 생각했어요. 아빠가 계셨다면 초인종이 울렸어요. 소연은 황급히 문을 열었죠. 오빠, 지훈이 서 있었어요. 여전히 야윈 얼굴이었지만 머리는 깔끔히 빗어 넘겼더군요. 들어와. 응. 둘은 어색하게 거실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잠시 후 오미정도 도착했어요.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죠. 소연이 국그릇을 건넸어요. 오빠 드세요. 고마워. 지훈이 받았어요. 하지만 숟가락을 들지 않았죠. 엄마도요. 응. 오미정도 마찬가지였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죠. 우리, 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빠는 돌아가셨어요. 재산도 없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우린 아직 가족이잖아요. 가족. 지훈이 비웃듯 중얼거렸어요. 가족이 뭔데? 오빠,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 우린 돈 앞에서 본색을 드러냈다고. 지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그게 맞아. 우린 가족이 아니었어. 그냥 재산 나눠 먹으려던 사람들이었지. 그런 말 하지 마. 사실이잖아. 지훈이 소리쳤어요. 엄마도 나도 심지어 너도. 난 아니야. 소연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난 끝까지 아빠 생각했어. 그래서 380억 받았지? 지훈의 말에 소연은 말문이 막혔어요. 결국 넌 승자야, 소연아. 지훈이 냉소를 지었어요. 아버지의 시험에서 유일하게 통과한 사람. 오빠, 부럽다. 진짜.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난 이제 가볼게. 가족 코스프레는 여기까지만 할게. 앉아. 오미정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엄마, 앉으라고 했어. 오미정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지훈은 천천히 다시 앉았죠. 오미정은 두 남매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너희 아버지.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돌아가신 걸까? 무슨 말씀이세요? 영상에서 그랬잖아. 실험이라고. 오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만약 살아계시다면?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그럼 어디 계신 거예요? 왜 우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오미정이 테이블을 쳤어요. 사랑 없는 결혼이었다고? 그래, 맞아. 시작은 그랬어. 그녀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하지만 30년을 함께 살았어. 아이 둘을 낳았고 같이 늙었어. 그게 사랑이 아니면 뭐야? 오미정이 흐느꼈어요. 지훈과 소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처음 보는 엄마의 모습이었죠. 당신이 어디 계시든. 오미정이 허공을 향해 말했어요. 보고 있다면 제발 돌아와요. 우리 다시 시작할게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침묵만이 흘렀죠.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전히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뭔가 조금 달라진 것 같기도 했어요. 고립되어 있던 각자의 섬이 조금씩 가까워지는 느낌.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죠. 이 모든 게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진짜 폭풍은 지금부터였어요. 12월 중순, 겨울비가 내리는 밤이었어요. 지우는 술집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죠. 소주병이 벌써 3병째였어요. 한 병 더요. 그가 주인에게 손을 들었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혼자 너무 많이. 괜찮아요. 그냥 주세요. 지훈의 목소리는 이미 취해 있었어요. 휴대폰 화면엔 구인구직 앱이 켜져 있었죠. 경력 10년 기획자 구함. 중견기업 팀장급 채용. 스타트업 공동 창업자 모집. 하나하나 눌러봤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더 적합한 후보자가 다음 기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거짓말이었죠.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한도윤의 아들. 그 꼬리표가 발목을 잡았어요. 능력으로 평가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 덕분이었다는 게 드러난 순간 아무도 그를 원하지 않았죠. 재수없게 지훈이 소주잔을 들이켰어요. 그때 누군가 옆자리에 앉았어요. 혼자 마시기엔 너무 쓸쓸한데요? 박철민이었어요. 왜 여기 와요? 지훈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지나가다 봤어요. 유리창 너머로. 철민이 소주잔을 하나 집어들었죠. 한잔 할까요? 사양할게요. 뭐 그렇게 쌀쌀맞게. 철민이 웃으며 소주를 따랐어요. 우린 10년 동안 같이 일한 사이잖아요. 이제 아니잖아요. 그래도 정은 있지. 철민이 잔을 들었어요. 건배. 지우는 받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철민을 바라봤죠. 구직 중이에요? 철민이 지훈의 휴대폰 화면을 힐끗 봤어요. 상관 마세요. 힘들죠? 한도윤의 아들이라는 꼬리표. 철민의 말에 지훈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뻔하죠. 어깨가 좁아서. 철민이 소주를 홀짝였어요. 소문 다 났어요. 회장 아들이 쫓겨났다고. 근데 말이죠. 철민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제가 자리 하나 줄 수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회사로 다시 오세요. 철민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물론 팀장은 아니고 대리급으로요.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왜요? 외절 다시? 필요하니까요. 철민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당신 업무 능력은 인정해요. 인맥도 괜찮고. 하지만 저 쫓아낸 사람이 당신이잖아요. 그땐 당신이 회장 아들이었죠. 이젠 아니잖아요. 철민의 말이 차갑게 박혔어요. 이젠 그냥 한지훈일 뿐이에요. 쓸모만 있으면 돼요. 지훈은 주먹을 쥐었어요. 모욕감이 치밀어 올랐죠. 거절할게요. 생각해봐요. 다른 데서 받아주겠어요? 철민이 비웃듯 말했어요. 당신 이력서 돌리면 돌릴수록 평판만 더 나빠져요. 3개월 후엔 아무도 안 받아줄 거예요. 철민이 명함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생각 바뀌면 연락하세요. 자리는 일주일만 열어둘게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 그리고 철민이 문 앞에서 돌아봤어요. 당신 아버지 말이에요. 왜요? 정말 죽은 게 맞나요? 철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무슨 뜻이에요? 시체를 직접 본 사람이 없어요. 철민이 조용히 말했어요. 장례식 내내 관은 닫혀 있었고 화장도 빠르게 진행됐죠. 그게 의심스럽지 않아요? 철민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만약 살아계시다면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요? 지우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 그도 같은 생각을 했었으니까. 혹시 알면 알려주세요.
철민이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죠. 전 아직 회장님께 할 말이 남아 있거든요. 철민이 나가고 지우는 홀로 남았어요. 그는 명함을 집어들었어요. 구겨서 버리려다가 결국 주머니에 넣었죠. 같은 시각, 소연은 재단 사무실에서 야근 중이었어요. 책상 위엔 산더미 같은 서류들, 후원금 입금 내역, 사업 집행 계획서, 수혜자 명단, 모두 중요한 문서들이었어요. 하지만 소연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이사장님, 비서가 커피를 가져왔어요. 고생 많으세요. 오늘도 밤샘이시네요. 응, 고마워. 소연이 억지로 웃었어요. 비서가 나가고 소연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아빠, 이게 정말 맞는 걸까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죠. 문득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소연아. 낯익은 목소리. 소연의 손이 떨렸어요. 아, 아빠. 전화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어요. 아빠 맞죠? 아빠예요? 소연이 울먹였어요. 제발 대답해요. 아빠. 하지만 전화는 끊겼어요. 뚜뚜뚜 소연은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모두 같은 멘트만 흘러나왔죠. 소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빠,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왜 이러세요? 다음 날 아침, 소연은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나야. 소연아? 오미정의 목소리가 쉰 듯했어요. 엄마, 어젯밤에 전화 받았어. 무슨 전화? 아빠한테서.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정말? 목소리를 들었어. 분명 아빠였어.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아빠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어디서 전화했는데? 모르는 번호였어. 다시 걸어도 안 받고. 오미정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죠. 소연아. 응? 만약 아빠가 정말 살아계시다면. 오미정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엄마는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엄마, 우릴 이렇게 만들고 어딘가에 숨어 계시다고? 오미정이 격하게 말했어요.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엄마, 진정해. 진정이 돼? 30년을 속인 거잖아. 오미정이 소리쳤어요. 사랑도 없었고, 돈도 안 남기고, 이제 유령처럼 나타나? 엄마, 만나면. 오미정이 이를 갈았어요. 만나면 내가 직접 죽여버릴 거야. 전화가 끊어졌어요. 소연은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봤어요. 가족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완전히. 그날 밤, 지훈, 오미정, 소연. 세 사람은 각자의 장소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지훈은 분노했어요. 날 이렇게 만들고 어디 숨어 계신 거야? 오미정은 배신감에 떨었어요. 30년이 뭐였어? 대체 뭐였던 거야? 소연은 혼란스러웠어요. 아빠, 우리한테 뭘 원하세요? 그리고 그날 밤, 세 사람의 핸드폰에 동시에 문자가 왔어요. 발신자 알 수 없음. 내용은 단 한 줄. 12월 20일 오후 3시, 도윤빌딩 옥상. 진실을 알고 싶으면 오세요. 지우는 휴대폰을 움켜쥐었어요. 오미정은 문자를 수십 번 읽었어요. 소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진실.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진실. 이제 밝혀질 거예요. 5일 후, 그들은 알게 될 거예요. 모든 것을.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그들은 무너질 거예요. 완전히. 12월 20일. 그날이 왔어요. 오후 2시 30분.
지우는 도윤빌딩 1층 로비에 서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앞. 그는 옥상행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있었죠. 손이 떨렸어요. 정말 아버지가 계신 걸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안에 소연이 서 있었어요. 오빠, 소연아. 둘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없이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죠. 13층, 20층, 27층. 숫자가 올라갈수록 심장 박동도 빨라졌어요. 오빠, 소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만약 정말 아빠가 계시다면, 응? 오빠는 뭐라고 할 거야?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도 몰랐으니까. 분노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안아야 할지. 땡. 32층. 옥상. 문이 열렸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12월의 차가운 공기. 두 사람은 천천히 밖으로 나갔어요. 옥상은 넓었어요. 한쪽 끝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등을 보이고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 소연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아빠,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리고 그 순간, 엄마, 오미정이었어요. 그녀도 방금 도착한 모양이었죠. 너희들, 오미정이 두 남매를 보며 말했어요. 너희도 문자 받았구나. 네. 세 사람은 옥상 중앙으로 모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아버지는 없었죠. 이게 무슨... 지훈이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때였어요. 옥상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테이블 하나. 그 위에 노트북이 켜져 있었죠. 세 사람은 다가갔어요. 화면엔 영상 플레이어가 떠 있었어요. 재생 버튼과 함께 또 영상?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훈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켜졌어요. 그리고 다시 한도윤이 나타났죠. 또 만나네요. 도윤의 목소리 여전히 차분했어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12월 20일이겠죠. 오미정이 노트북 화면에 손을 대려다 멈췄어요. 제 계산이 맞다면 지금쯤 여러분은 바닥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도윤이 말했어요. 지훈이는 회사를 잃었고 지훈의 얼굴이 굳었어요. 미정이는 법적 투쟁에서 패배했고 오미정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소연이는 가족을 잃었죠.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게 제가 원한 건 아니었어요. 도윤이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한 길이었죠. 선택? 지훈이 중얼거렸어요. 제 죽음 앞에서 여러분은 돈을 선택했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슬픔이 아니라 계산을, 사랑이 아니라 이익을. 그래서 저도 선택했습니다. 화면 속 도윤이 뭔가를 들어 올렸어요. 서류 봉투. 이 안에 진실이 들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윤이 말했어요. 이 봉투를 열 것인가 말 것인가.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봉투는 지금 여러분 뒤에 있는 벤치 밑에 있어요. 도윤이 가리켰어요. 세 사람이 돌아보니 정말 벤치 밑에 하얀 봉투가 놓여 있었죠. 그 안엔 두 가지가 들어 있어요. 도윤이 설명했어요. 첫째, 제가 지금 어디 있는지. 둘째, 왜 이 모든 일을 벌였는지. 오미정이 벤치 쪽으로 걸어갔어요. 하지만 봉투를 짚지 않았죠. 하지만 경고합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그 봉투를 열면 여러분은 후회할 거예요. 무슨 소리야? 지훈이 중얼거렸어요. 진실이 항상 자유를 주는 건 아니에요. 도윤이 말했어요. 때로는 진실이 더 큰 감옥이 되죠. 소연이 오빠의 손을 잡았어요. 오빠, 어떻게? 모르겠어. 여러분께 10분을 드립니다. 도윤이 말했어요. 10분 안에 결정하세요.
봉투를 열 것인가? 아니면 그냥 돌아갈 것인가? 영상이 멈췄어요. 화면엔 타이머가 나타났죠. 9분 59초, 9분 58초, 9분 57초.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세 사람은 벤치 앞에 섰어요. 하얀 봉투, 그 안에 모든 답이 있었어요. 열어야 해. 지훈이 먼저 말했어요. 우린 알 권리가 있어. 하지만 소연이 망설였어요. 아빠가 경고하셨잖아. 후회할 거라고. 그래도 알아야 해. 지훈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 고통이 뭐였는지, 왜 우리한테 이러셨는지. 오미정은 말이 없었어요. 그저 봉투를 바라볼 뿐이었죠. 7분 23초, 7분 22초. 시간은 계속 흘렀어요. 엄마. 소연이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오미정은 한동안 침묵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죠. 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난 알고 싶지 않아. 엄마. 30년을 함께 살았어. 오미정이 말했어요. 좋은 날도 있었고 나쁜 날도 있었어. 그 시간들이 거짓이었는지 진짜였는지.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제 와서 알고 싶지 않아. 하지만 엄마. 지훈아. 오미정이 아들을 보며 말했어요. 넌 정말 아빠를 만나고 싶어? 당연하죠. 왜? 오미정의 질문에 지훈은 잠시 멈췄어요. 왜 만나고 싶은데?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지훈이 대답했어요. 왜 절 이렇게 만드셨는지. 그래서? 오미정이 물었어요. 대답을 들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내 인생이 나아지니? 회사가 돌아오니? 오미정의 말에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4분 15초, 4분 14초. 시간은 반 이상 지나갔어요. 나도. 소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나도 궁금해. 아빠가 왜 이러셨는지. 하지만 그녀는 봉투를 바라봤어요. 만약 아빠가 정말 살아계신다면 그분은 우리한테 돌아오실 생각이 없으신 거야. 소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안 그러면 진작 나타나셨겠지. 이렇게 편지로, 영상으로만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야.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도윤은 한 번도 직접 나타나지 않았죠. 2분 47초, 2분 46초. 결정해야 해. 지훈이 말했어요. 시간이 없어. 그는 봉투에 손을 뻗었어요. 오빠 안 돼. 소연이 그의 손을 잡았어요. 왜? 무서워. 소연이 울먹였어요. 진실이 무서워. 아빠가 우릴 완전히 버리신 거라는 걸 확인하는 게 무서워. 소연아, 차라리 모르고 싶어. 소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희망이라도 남아있게. 1분 59초. 마지막 1분. 지훈의 손이 봉투 위에 올려졌어요. 하지만 짚지 못했죠. 엄마의 눈빛, 동생의 눈물, 그리고 자신의 두려움. 30, 29. 미안해. 지훈이 손을 걷었어요. 난 못 열겠어. 10, 9, 8. 마지막 순간. 세 사람은 봉투를 보지 않았어요. 3, 2, 1, 0. 타이머가 멈췄어요. 그 순간 봉투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뭐야? 지훈이 소리쳤어요. 봉투가 스스로 불타기 시작했어요. 자가 소화 장치였던 거죠. 10초 만에 봉투는 재가 되어 바람에 날렸어요. 아, 안 돼. 소연이 재를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게 사라졌죠. 진실도, 답도, 그리고 마지막 기회도. 노트북 화면이 다시 켜졌어요. 도윤의 얼굴. 여러분은 선택하셨군요. 그가 말했어요. 모르는 것을. 좋은 선택이에요.
도윤이 미소 지었어요. 때로는 진실보다 희망이 더 중요하죠. 하지만 그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였어요. 다시는 제게서 연락 없을 겁니다. 아빠, 소연이 화면을 향해 소리쳤어요. 잘 사세요. 도윤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미안합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완전히. 옥상엔 바람 소리만 남았어요. 세 사람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오미정은 주저앉아 울었고 지우는 하늘을 바라봤으며 소연은 제가 날아간 곳을 응시했어요. 그들은 선택했어요. 모르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가 이제야 느껴지기 시작했죠. 영원히 알 수 없는 진실.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아버지. 그들은 잃었어요. 마지막 기회를.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12월의 첫눈. 차갑고 슬프고 아름다웠어요. 3개월이 흘렀어요. 2025년 3월. 봄이 오고 있었죠. 소연은 재단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엔 신문 기사가 놓여 있었어요. 한도윤 재단 3개월 만에 500명 지원. 한도윤 회장의 뜻, 사회에 빛을 비추다. 좋은 기사들이었어요. 재단은 잘 운영되고 있었죠. 하지만 소연의 얼굴엔 미소가 없었어요. 이사장님, 비서가 들어왔어요. 오늘 일정 확인해 주세요. 응. 소연은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그녀는 늘 그랬죠. 일은 완벽하게 해냈어요. 하지만 영혼은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12월 20일 이후로 그녀는 웃는 법을 잊은 것 같았어요. 참, 이사장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늘 기부자 한 분이 직접 오신다고 하시는데요. 누구? 익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금액이. 비서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소연의 눈이 커졌어요. 기부금 10억 원. 기부자 익명. 조건 이사장과 직접 면담. 10억? 소연이 중얼거렸어요. 네. 30분 후에 오신대요. 30분 후.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소연이 말했어요.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죠. 50대 후반. 회색 머리. 검은 안경. 낯선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그 목소리. 소연의 심장이 멈췄어요. 아빠?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문을 닫았죠. 아빠, 맞죠? 소연이 일어서며 물었어요. 남자가 천천히 안경을 벗었어요. 그리고 얼굴을 들었죠. 한도윤이었어요. 소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아빠, 그녀는 주저앉았어요. 도윤이 다가와 그녀를 일으켰어요. 소연아, 아빠, 정말, 살아계셨어. 소연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도윤은 그런 딸을 안아줬죠.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미안하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소연의 울음이 잦아들 때까지. 앉자. 도윤이 말했어요.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죠. 왜?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이러신 거예요? 도윤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죠.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가 말했어요. 난 평범한 회사 대표였어. 매일 회사 가고 집에 오고 가족이랑 저녁 먹고 그게 내 인생이었지. 소연은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도윤이 말을 이었어요. 건강검진을 받았어. 네. 췌장암 말기. 도윤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의사가 그러더군. 6개월에서 1년.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빠,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 도윤이 말했어요. 난 건강했거든.
아프지도 않았고. 하지만 검사 결과는 명확했지.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시한부였어. 나는. 그래서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걸? 응.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았을 때 문득 궁금해졌어. 내가 없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내 가족이, 내 회사가. 소연은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서 실험을 하신 거예요? 실험이라기보단 도윤이 말을 고쳤어요. 마지막 수업? 수업? 응.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 도윤이 말했어요. 돈이 아니라 깨달음을. 그게 정말 선물이었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우린 지옥 같았어요. 알아. 도윤이 고개를 숙였어요. 나도 봤어. 다 봤다고요? 응. 숨어서. 도윤이 말했어요. 너희 세 명이 다투는 것도, 엄마가 우는 것도, 지훈이가 무너지는 것도 다 봤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그럼 왜? 소연이 소리쳤어요. 왜 안 나타나셨어요? 나타날 수 없었어. 도윤이 말했어요. 나타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니까. 그들이 배워야 할 걸 배우지 못하니까. 배움이요? 소연이 비웃듯 말했어요. 우리가 뭘 배웠는데요? 오빤 일자리를 잃었고, 엄만 정신을 잃었고, 전 가족을 잃었어요.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게 아빠가 원하신 수업이에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딸의 눈물을 바라볼 뿐이었죠. 하지만 한참 만에 그가 말했어요. 너희는 변했어. 뭐? 지훈이는 처음으로 좌절을 배웠어. 도윤이 말했어요. 실패가 뭔지, 바닥이 뭔지,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도. 엄마는. 그가 말을 이었어요. 30년간 숨겨뒀던 감정을 꺼냈어. 사랑이 없었다고 생각했던 결혼에서 진짜 사랑을 발견했지. 소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너는. 도윤이 딸을 바라봤어요. 너는 이미 완벽했어. 처음부터. 그래서 너에게 재단을 맡긴 거야. 넌 돈을 올바르게 쓸 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빠, 미안하다. 도윤이 말했어요.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후회는 안 해. 그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최선이었어. 돈 380억보다 더 큰 걸 남기고 싶었거든. 뭔데요? 깨달음. 도윤이 말했어요. 돈은 언젠가 없어져. 하지만 깨달음은 평생 남지. 소연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아빠, 지금은 어떠세요? 병은. 도윤이 미소 지었어요. 쓸쓸한 미소였어요. 3개월. 네. 의사가 그러더군. 3개월 정도 남았다고.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안 돼. 아빠, 괜찮아. 도윤이 말했어요. 난 할 일 다 했어. 너희에게 마지막 선물도 줬고.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편히 갈 수 있어. 아빠, 소연아. 도윤이 딸을 보며 말했어요. 엄마한테, 지훈이한테 말하지 마. 하지만, 제발, 도윤이 부탁했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걸. 왜요? 그들에겐 희망이 필요해. 도윤이 말했어요. 내가 어딘가 살아있을지 모른다는 희망. 그게 있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하지만 진실을 알면. 그가 말을 이었어요. 또 무너질 거야. 내가 정말 죽어간다는 걸 알면. 소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그건 너무해요. 미안하다. 도윤이 일어섰어요. 이제 가봐야 해. 아빠, 소연이 그를 붙잡았어요.
조금만 더 있어요. 제발. 안 돼. 도윤이 딸의 손을 풀었어요. 이게 마지막이야. 아빠, 아빠. 도윤이 문을 열고 나갔어요. 소연이 뒤를 쫓았지만 복도엔 아무도 없었어요. 마치 유령처럼 아버지는 사라졌죠. 소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빠, 그녀는 울었어요. 소리 없이. 그날 밤, 소연은 아버지의 비밀을 혼자 간직했어요.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곧 진짜로 떠날 거라는 것.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엄마에게도, 오빠에게도.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었으니까.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 소연은 이제야 알았어요. 때로는 진실을 숨기는 것도 사랑의 한 방법이라는 걸. 6개월 후, 2025년 9월, 가을이 왔어요. 한도윤 사회복지재단 1주년 기념식. 소연은 단상에 서 있었어요. 오늘 재단 설립 1년을 맞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저희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합니다. 객석엔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언론, 후원자, 수혜자들. 그리고 한쪽 구석에 오미정과 지훈도 앉아 있었죠. 한도윤 장학재단. 소연이 발표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소연이 말을 이었어요. 이 사업의 첫 장학생으로 특별한 분 한 명을 선정했습니다. 화면에 사진 한 장이 떴어요. 젊은 여성, 김다은 씨, 29세. 소연이 설명했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야간 대학을 다니고 계시죠. 사회복지학과 4학년입니다. 다은이 무대로 올라왔어요. 떨리는 걸음으로. 다은 씨, 소연이 장학증서를 건넸어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다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소연은 그녀를 안아줬어요. 그 순간, 소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죠. 아빠, 보고 계세요? 그녀는 속으로 말했어요. 아빠가 남긴 돈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행사가 끝나고 소연은 로비에서 엄마와 오빠를 만났어요. 소연아, 오미정이 먼저 다가왔어요. 잘했어. 정말 고마워요, 엄마. 소연이 미소 지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은 미소였죠. 오빠도 고마워요. 와줘서. 지우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뭘, 당연한 거지. 6개월. 그 시간 동안 많은 게 변했어요. 지우는 작은 스타트업에 취직했어요. 팀장도 대리도 아닌 그냥 평범한 직원으로. 하지만 그는 행복해 보였어요. 요즘 어때, 오빠? 소연이 물었어요. 응, 괜찮아. 지훈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적응됐어.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사는 게. 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나쁘지 않더라고. 오빠, 진짜야. 지훈이 동생을 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았던 것 같아. 난 한도윤의 아들로만 살았거든. 한지훈으로 산 적이 없었어.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야 내가 누군지 알아가는 것 같아. 소연은 오빠의 손을 잡았어요. 잘하고 있어, 오빠. 너도. 오미정이 두 남매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엄마도 많이 변했어요. 소연이 말했어요. 네. 예전엔 항상 불안해하셨잖아요. 돈 걱정하시고. 소연이 미소 지었어요. 근데 요즘은 편해 보이세요. 오미정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죠. 아버지 덕분인 것 같아. 엄마, 돈이 다 없어지고 나서 오미정이 말했어요. 처음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지. 하지만 그녀가 두 남매를 보며 말했어요. 너희가 있더라고. 돈은 없어도 가족은 남아있더라. 오미정의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게 아버지가 남기신 진짜 유산인 것 같아.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그날 밤 소연은 혼자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어요. 한도윤 1967년에서 2024년. 돈은 남는 게 아니라 사람을 드러내는 것. 소연은 묘비 앞에 앉았어요. 아빠,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1주년 기념식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아빠가 남긴 돈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왔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가을 바람. 차갑지만 따뜻했죠. 엄마랑 오빠도 왔어요. 소연이 말을 이었어요. 많이 변했어요. 둘 다 아빠가 원하신 것처럼. 그녀는 묘비에 손을 대었어요. 아빠, 아프지 않으세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실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3개월 전, 2025년 6월, 신문 부고란에 작은 기사가 실렸죠. 중소기업인 한도윤 씨, 투병 끝에 별세. 향년 58세, 췌장암 투병. 소연은 그 기사를 보고 혼자 울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엄마에게도, 오빠에게도.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었으니까. 아빠의 비밀. 소연이 중얼거렸어요. 아직도 아무도 몰라요. 아빠가 살아서 우릴 지켜봤다는 것도, 마지막까지 우릴 사랑했다는 것도.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어요. 이게 맞는 걸까요? 숨기는 게 바람이 대답하듯 불었어요. 소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하늘엔 별이 가득했죠. 아빠, 그녀가 하늘을 보며 말했어요. 저, 잘하고 있죠?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소연은 느낄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미소를, 아버지의 따뜻함을. 사랑해요, 아빠. 소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아빠가 가르쳐 주신 것들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녀는 일어섰어요. 묘소를 뒤로 하고 천천히 걸어 내려갔죠.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아버지라면 그렇게 하길 원하실 테니까. 앞만 보고 걸으라고.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그로부터 1년 후, 한도윤 사회복지재단은 전국 최대 복지재단 중 하나가 됐어요. 매년 수백 명을 지원했고 수천 명에게 희망을 줬죠. 지우는 자기 사업을 시작했어요. 작지만 의미 있는 일. 더 이상 한도윤의 아들이 아닌 한지훈으로 살아가며. 오미정은 미술 강사로 복귀했어요. 오랜만에 찾은 자기만의 길. 돈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며. 그리고 소연은 여전히 재단을 운영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어갔어요. 세 사람은 자주 만났어요. 예전만큼 자주는 아니었지만 훨씬 진심으로. 그들은 배웠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가족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유산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에 남는 것이라는 걸. 한도윤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것들은 살아있었어요. 380억은 사라졌지만 그 돈으로 만들어진 희망은 계속 퍼져나갔죠. 어쩌면 이것이 한도윤이 진짜 원했던 것일지도 몰라요. 자신이 죽은 후에도 계속 살아 숨쉬는 유산.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는 것. 소연은 사무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 작은 편지 하나가 있었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준 것. 그녀는 그 편지를 아직 열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재단 2주년을 맞아 용기를 내서 열었어요. 편지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어요. 소연아, 넌 이미 내가 가르칠 게 없는 사람이었어. 그냥 내가 믿는 대로 살아라. 그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야. 사랑한다.
아빠가. 소연은 편지를 가슴에 품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죠.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어요. 네, 아빠.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그렇게 살게요.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이사장님, 다음 미팅 준비됐습니다. 네, 지금 갈게요. 소연은 편지를 서랍에 넣고 환하게 웃으며 일어섰어요. 세상을 향해, 미래를 향해, 아버지가 남긴 사랑을 안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